안녕하세요. 작은 책 씨앗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권들 책 중에 지금 어쩌면 저학년들이 읽을 수 있고 이제 중학년까지 한 3, 4학년까지 읽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선택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별점이 높은 책만 저희가 특별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나머지들 책들은 다들 이제 별점 3점 줬어요. 뭐 매직 슬럿이나 뭐 우리 학교 걱정왕, 그다음에 싹쓸이 빗자루, 그다음에 싹스러 빗자루, 팥을 켜라. 이 책 모두 다 3점을 주더라고요. 3점 정도면 재미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2점짜리가 조금 흥미가 좀 없다 이 정도이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다 좀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3점짜리면은 보통 재밌게 읽었다 정도의 평점이기 때문에 다들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재미없던 책은 없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4점짜리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4점짜리 책 중에서 이 눈물 도둑이라는 책이 우리 아이가 보면서 4점을 줬어요. 이 책은 우선 이제 작가님은 김태훈 님이시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이제 뭐 이렇게 내용 자체가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끌어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내용의 줄거리가 어디로 흘러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태호라는 그 아이와 그다음에 이제 태호의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이름이 소희라는 소녀예요. 근데 이제 누나가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는 상황이고요. 이 태호가 이제 그런 누나를 만나러 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희 누나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사실 그 병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제 옆에 병실에 누워 있는 할머니가 어린 아이가 공황장애가 왔다라는 말을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소희가 공황장애 때문에 지금 누워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멍 때리고 그리고 가쁜 호흡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누나를 보면서 태호는 좀 겁이 많고 눈물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처음에 전개가 어떻게 갈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눈물이 이제 침대 밑으로 떨어지고 그 침대 밑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도토리처럼 생긴 아이들이 조그만한 아이들이 그 눈물을 막 받습니다. 막 찾아서 그 흩어진 그 눈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도토리 모자에 넣습니다. 그 도토리 모자가 뭐냐면 깍정이 모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도토리 깍정이에다가 이렇게 처음 떨어뜨린 그 첫 눈물을 모아서 담습니다. 도토리 같이 생긴 이 아이들의 이름이 있어요. 태호의 눈물을 받는 그 도토리의 이름은 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희의 눈물을 받는 도토리가 이제 줄줄이에요.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눈물들을 모아요. 그래서 첫 눈물을 모으고 얼음덩어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모자 속에는 엄청 큰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마법 모자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줄줄 떨어지는 눈물들을 다 받아서 이제 그 안에 넣습니다. 얼룩진 눈물마저도 이제 다 말려가지고 다 가지고 와요. 이제 각자의 그 마음 안에 눈물을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태우의 눈물바다는 고요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태우의 마음을, 태우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잔잔한 바다는 이제 태우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표현된 것을 보면 눈물이 이제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요동을 치고요. 파도가 요동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답답할 때, 이럴 때는 안개가 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눈물의 의미를 엄청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은 뭐 슬플 때 흘리는 눈물, 뭐 기쁠 때 흘리는 눈물만 생각하는데, 이 김태훈 님의 작가님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신 게 좀 세심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글을 통해서 이 눈물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할 때 나오는 그런 눈물, 아니면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콧물의 그 물,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눈물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눈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잘 끌어내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얼린 한숨 쉴 때 나오는 물들, 그리고 뭐 눈물을 흘 때 함께 눈썹이 빠지잖아요. 그걸 이제 바나나처럼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채기를 할 때 말린 콧물들, 이런 눈물들이 이제 사실은 이 도토리들이 먹는 그 스프의 주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이, 기쁠 때 나오는 눈물이 희귀하죠. 웬만큼 기뻐서는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귀한 눈물의 맛입니다. 아주 달콤하다고 해요. 그래서 품할 때 나오는 그런 눈물의 가루를 먹으면 잠을 자게 되고, 잠을 이제 수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채기 할 때는 재채기를 유발하는 그런 역할의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도토리들의 그 눈물 받는 모습을 이제 태호한테 들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태호가 이 눈물을, 얘네들은 이제 눈물을 받을 때 투명하게 변해서 받기도 하는데, 이제 힘들면 가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태호가 중간중간에 사라지는 자기 눈물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뭔가가 조그마한 것이 도토리같이 생긴 게 내 눈물을 가져가고 있어, 훔쳐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본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태호가 엄마한테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눈물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누나가 누워있는 것이 눈물이 나지 않고 감정이 아무런 감정 없이 누워있는 게 혹시 이 도토리들이 눈물을 훔쳐가서 그러진 않을까, 누나의 눈물 다 훔쳐가서 누나가 아픈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 도둑들을 잡기로 했죠. 그러던 중에 소희의 눈물 바다를 관리하고 있는 이 줄줄이 도토리가 이제 자기의 바다는 이제 곧 침몰당하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소희가 멍하니 있고 아무런 감정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 어둡고 암흑에 있고 물도 없거든요. 그리고 진흙탕 속에서 갇혀 있어요. 소희가 눈물 바다 안에서, 안쪽에 깊은 그런 구덩이에, 이제 찐득찐득한 구덩이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너무 껌껌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도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그 눈물바다에는 이제 언덕 위에 배가 있는데, 그 언덕이 사라지고, 그리고 배도 곧 침몰하게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그래서 이 줄줄이가 태우 도토리 퉁이의 그 눈물을 이제 훔쳐오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퉁이 몰래 이제 훔치려다가 걸리죠. 그래서 이제 태우와 줄줄이가 막 싸우는 틈에 그 줄줄이의 모자가, 눈물을 받은 그 모자가 태우한테 굴러갑니다. 그래서 태우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걸 집으로 가져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데, 자기 누나의 눈물을 찾아달라고 이 도토리들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들이 이제 데리고 가요. 우선 이제 태우 바다를 보여주면서, 너의 바다는 잔잔하고, 태우가 이제 무서운 이제 그 안에서, 바다 안에서 자기가 빠질 때마다 무서운 감정이 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파도 치는 거, 또 그 안에서 빠져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그곳, 이제 물에 빠져도 그곳에서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우의 눈물 바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태우가 긴장도 하고 겁도 나고 해서 이제 태우 바다가 안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안개에 잠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우가 이제 길을 잃었어요. 이러는데 그림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 어둠 속에서 밝혀주는 것이 이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아까 처음에 이 도토리들이 첫 눈물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귀한 첫 눈물이 이제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눈물 씨앗을 심으면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보여줄 그런 밝은 나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역할은 어둠에 있을 때, 내가 어둠에 빠지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 눈물의 바닷속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절망 안에 있을 때 이 빛을 보고 길을 찾는, 그리고 배를 찾는, 언덕을 찾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있다고 해서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무는 자라고 있고, 이 빛을 내려면 빛이 필요해요. 또 다른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을 봐야 반사되어서 이 빛이 켜집니다. 빛이 발산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태우도 너무 아름답지만 이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나의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누나의 바다는 너무 깜깜하고 어둡고 너무 무섭고 또 물이 없고 맨 진흙탕 속에 막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가라앉고 그랬는데 태우가 이제
길을 잃었어요. 이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떠나야 돼요. 이 누나의 바다를 찾으러 지금은 이제 너무 메말랐기 때문에 다른 누나의 바다를 이제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데 연료가 있어야 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배를 움직이려면 이 눈물 장작이 필요해요. 근데 눈물 장작은 정말 귀합니다. 정말 힘들 때 이 배를 항해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질 장작이거든요. 근데 소희의 눈물 장작이 몇 개 없어요. 안 남았어요. 그동안 많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 태호가 자기 장작을 주라고 합니다. 태호의 도토리가 괜찮겠어.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써야 되는데 누나한테 줘도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이 태호가 정말 당당해. 내가 많이 울게. 앞으로 울어서 채워 넣을 테니까 누나한테 주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배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배에 이제 장작을 태우고 했는데도 엄청 많은 눈물 장작을 태웠는데도 끄떡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바다가 아니고 이 정말 찐득찐득한 그런 웅덩이 같은 곳에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곳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명씩 다른 도토리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도토리들은 그 병실 안에 있었던 할머니 도토리, 뭐 애기 도토리, 많은 도토리들이 있었어요. 도토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토리들이 이제 눈물바다의 특징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그 상황들에 맞게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연결 안에 그 눈물바다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 장작들을 더 보태줍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모두가 이제 응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배는 출발합니다. 배를 출발하는데 아무리 가도 이제 바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뭐 할머니 나무가 보이고 또 다른 쪽은 뭐 아이의 나무들이 보이는데 이 소희 누나의 나무들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태호가 이제 바닷속을 봅니다. 정말 이 바다 안에 밑에 그 끈적끈적한 그 구덩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그 안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토리 친구들에게 우리 그러면 저 바다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 속에서 누나가 헤매고 있었어요. 아주 깜깜한 그 눈물 바닷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앞에 내용에서 이제 그 빼먹은 게 아픈 누나가 누워 있는데 이 태우가 엄마한테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떼쓴 거예요. 최신형 시계를 갖고 싶어. 캐릭터 시계가 갖고 싶어 해서 이제 얻은 시계가 있었어요. 구매한 시계가 있었는데 너무 좀 미안한 거예요. 누나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기는 철없이 시계 사달라고 조르는 자기 모습이 조금 미안했던지 가면서 누나 손에다가 이제 시계를 차줍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그 시계가 큰 역할을 해요. 누나가 그 바다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그 암흑에서 허우적거릴 때 막 헤쳐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더듬 가고 있었는데 시계에서 이렇게 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자시계라서 이렇게 빛나는 시계거든요. 그래서 그 시계를 통해서 어떤 큰 나무에 빛이 옮겨 붙은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게 이제 소희 누나의 그 수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빛이 환하게 치면서 그 나무들이 이제 가로수 나무들이 되면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밝은 나무들을 따라서 자신의 그 언덕에 그리고 배에 올라오게 됩니다.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오면서 수많은 감정들이 북받쳐온 소희는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이제 마음의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다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웠던 안개도 거치고 평안한 마음을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누나가 깨어나죠. 누나가 이제 울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웃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태호한테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나에게 시계를 줘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작가님이 이 김태호 작가님이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인 장면이 이 장면 같아요. 그림으로 가득 차 있죠, 책이. 그리고 이제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 깊은 상처를 입고 마음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날이 온다. 그때 길을 잃지 말라고 눈물나무는 가장 밑바닥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달처럼 거대한 눈물나무가 뿜어내는 빛은 주위의 다른 나무들에게 옮겨졌다. 나무들은 길을 안내하는 가로등처럼 길게 나란히 서서 밝게 빛을 뿜어냈다. 이 구절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나중에 빛을 찾아서 이제 자신의 언덕을 찾고 배를 찾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누나는 깨어납니다. 이제 괜찮아져요.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요즘 애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많은 일들이 이제 그 아이들한테 많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이제 눈물의 종류도 많이 알 것 같고 내가 이제 슬퍼서만 우는 거 아니구나. 그 눈물의 종류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도와주는 마음들 힘들 때 이렇게 위로가 되어줘야겠다.
힘들 때 다들 도우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협동심도 어쩌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게 감춰야 하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이 작가님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이 어린이들 책이지만 어른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마음이 참 순수해지고 또 이 눈물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아이들에게 이제 스스로 읽을 아이들은 읽어도 되지만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좀 길잖아요. 물론 책을 잘 읽는 아이들은 읽을 수 있지만 조금 길어서 조금 힘들다 싶은 아이들은 엄마들이 직접 잠자기 전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읽어주면 금방금방 읽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글씨가 작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재미있는 소재들이 많아요. 뭐 콧물이라든지 이런 것, 재채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도토리라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현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뭔가 상상 속에 나라가 따로 있는 듯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잠자기 전에 들으면은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마이크로 이제 음성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제 눈물 도둑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모든 건들을 소개할 수는 없고 제일 반응이 좋았던 제일 재미있던 책들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눈물도둑은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아직 안 읽었다면 꼭 읽어보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요. 그 외에 이것들도 다 이제 2000년도 이상, 2022년, 23년, 2000년도 다 요 최근에 나온 책들이에요. 근데 책은 한번 나오면은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은 요 근래에 써졌기 때문에 이 근래에 쓰여졌던 책들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요. 옛날 시대의 배경이 아니라서. 그래서 핫스팟이라든가 지금 많이 사용하죠. 핫스팟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슬러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재밌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